최근 대한민국 음원 차트와 드라마 제작 현장을 강타한 메가톤급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가수 빈에서의 KBS 드라마 OST 사랑은 늘 도망가가 글로벌 슈퍼스타 방탄소년단 멤버 진이 OST와 정면 대결에서 압도적인 롱런과 반복 재생 지수를 기록하며 사실상 새로운 OST 황제로 등극했다는 점입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차트 순위의 변화를 넘어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걸쳐 수십 년간 이어져온 제작 문법과 유통 공식 자체를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팬덤과 거대 플랫폼 파급력의 상징인 K-팝 아이돌의 OST를 제치고 서사형 보컬리스트인 빈에서가 국내 대중성 기반의 드라마 OST 영역에서 전례 없는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입니다. 빈에서의 성공이 가장 충격적인 이유는 OST가 더 이상 드라마의 배경음악이 아닌 대본 단계부터 메시지를 설계하는 전략의 최전선으로 격상되었음을 현장 관계자들에게 강제로 인지시켰다는 점입니다. 과거 OST 제작은 드라마 촬영의 후반부에 서둘러 진행되는 일종의 하청 업무로 간주되어 메인 프로듀싱 팀이 아닌 외부 음악 스태프에게 맡겨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수많은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음악은 촬영이 거의 완료된 후 심지어 방송 직전에야 삽입되어야 했기 때문에 작곡가와 보컬리스트는 충분한 고민 없이 장면의 분위기를 대충 채우는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OST는 드라마의 서사를 깊이 있게 보조하기보다 단순히 감정을 증폭시키는 단발성 도구로 전락했으며 이는 음원 차트에서의 수명 단축과 드라마 종영 후의 낮은 재생률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했습니다. 음악 산업 내에서도 OST는 예술적 완성도보다 상업적 급조물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핵심 제작진이 음악을 단순한 끼워넣기로 여겼던 낡은 태도가 결국은 작품의 전체적인 완성도를 저해하는 요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사와 아가씨 OST 성공 이후 이제 다수의 드라마 제작사는 메인 대본 리딩 단계부터 전문 음악 프로듀싱 팀을 합류시키고 심지어 특정 테마의 모티프와 보컬 트랙의 메시지가 드라마의 전체 서사 구조와 완벽하게 일치하도록 공동 설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 설계의 핵심은 감정 곡선 마킹 작업에 있습니다. 음악팀은 단순한 대본이 아닌 각 회차의 러프컷 영상에 접근하여 주인공의 심리 변화와 주요 사건이 발생하는 타이밍을 사전에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클라이맥스 직전의 긴장감, 주인공의 내레이션이 끝나는 여백, 그리고 결정적인 감정 폭발 순간에 어떤 코드 진행, 어떤 템포의 노래가 삽입되어야 하는지 미리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처럼 이 장면에 맞는 슬픈 노래 하나 주세요라는 요청이 아니라 이 서스펜스를 30초간 유지하고 4마디에서 빈에서의 어머음이 터지도록 설계합시다와 같은 구체적인 주문과 협의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드라마 제작 현장의 자각은 OST를 드라마의 내러티브를 완성하는 필수 요소로 인식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한 드라마 스튜디오의 관계자는 빈에서 살해 이후 OST 제작에 투입되는 예산이 최소 30% 이상 증액되었고 음악팀의 지휘가 촬영, 편집팀과 동등한 수준으로 격상됐다고 전하며 이는 단순한 협업을 넘어 OST를 드라마 IP 확장의 핵심 동력으로 인식하는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났음을 방증합니다. OST는 이제 새로운 수익 모델의 게이트웨이입니다. 단순한 음원 매출을 넘어 뮤직비디오 수천만 뷰가 창출하는 플랫폼 광고 수익, 커버 리액션 영상의 자발적 확산으로 얻는 드라마 홍보 효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묶어 해외 콘서트 및 팝업 스토어로 연결하는 2차 콘텐츠 다각화의 기반이 됩니다. 좁은 하청 업무를 스코어, 테마송, 보컬 트랙을 하나로 묶는 브랜드 세계관으로 재정립한 제작사 모스트 콘텐츠의 선구적인 철학이 수많은 현장 관계자들의 낡은 관성을 깨부수는 기폭제가 된 것입니다. 유진호 대표가 언급했듯이 OST는 작품의 배경음이 아니라 작품의 세계관을 확장하는 독립된 콘텐츠로 자리매김했으며 이는 한국 드라마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만한 충격은 빈에서의 보컬 스타일이 음원 차트의 성공 공식을 정면으로 부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대중음악 차트의 정상을 차지했던 OST나 발라드 히트곡들은 주로 폭발적인 고음, 화려한 애드립 또는 압도적인 볼륨으로 청자를 단숨에 사로잡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노래방이나 콘서트 현장에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만 현대 스트리밍 시대의 가장 중요한 청취 환경인 반복 재생 플레이리스트와 개인용 이어폰 청취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드라마의 가장 극적인 순간을 위해 설계된 고장력 보컬은 일상의 배경음악이 될 때 쉽게 청취자에게 감정적 과부하를 일으켜 결국 스킵 버튼을 유도합니다. 그러나 빈에서는 이 모든 클리셰를 거부하고 대신 한 박자 유보, 여백을 남기는 프레이징, 그리고 문장 끝을 부드럽게 감싸는 호흡이라는 극도로 섬세하고 절제된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담백한 밀도와 수평의 힘이 오히려 반복 청취형 장르인 OST에 최적화되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음악평론가 강준호 씨는 현대 스트리밍 환경에서 청자들은 오히려 과도한 감정 과시나 테크닉에 스트리밍 피로를 느낀다. 빈에서의 노래는 시끄러운 공연장이 아닌 집에서 반복 재생되는 플레이리스트에서 텍스트의 여운과 장면의 기억을 가장 정확하게 소환하는 감정의 복원력을 가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더 나아가 빈에서의 보컬은 공감의 역설을 완성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 그리움, 체념과 같은 감정의 결을 세밀하게 복원하지만 청자를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기보다 관조적인 거리를 확보해줍니다. 이 거리가 중요합니다. 청자는 드라마 속 인물의 감정에 깊이 몰입하면서도 그 감정이 자신의 일상의 부담으로 남지 않도록 스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을 하거나 업무를 할 때 고음역대의 폭발적인 샤우팅은 즉각적으로 듣는 이의 집중력을 깨뜨리지만 빈에서의 정확한 딕션과 절제된 밀도는 노래가 청취자의 활동에 침투하되 방해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빈에서가 텍스트를 음악으로 번역하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그녀의 프레이징은 가사의 의미와 문장의 호흡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불필요한 장식이나 기교를 최소화합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미디어 이용행태 보고서 2024에 따르면 20대에서 40대 청취자의 70% 이상이 개인의 감정과 경험을 반영하는 내러티브가 담긴 음악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빈에서의 보컬은 바로 이 개인의 내러티브에 완벽하게 동기화되며 시끄러운 차트에서 반짝하고 사라지는 노래가 아닌 청취자의 오래된 기억처럼 재생되는 앵커 트랙으로서의 역할을 해냅니다. 이는 듣기 쉬워도 오래 남는 노래라는 새로운 성공 방정식을 제시하며 앞으로의 보컬리스트들이 높음보다 정확함과 지속성이 집중하게 만들 결정적인 분기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세부 정보는 팬덤의 활동이 기업의 광고비를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실시간으로 운영 전략에 반영되는 새로운 데이터 루브를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도 팬덤의 스트리밍 동료나 라디오 요청은 존재했지만 빈에서의 경우 팬들이 자발적으로 공유한 스트리밍 공조표와 해시태그 세트의 실행 데이터가 발매 직후 곧바로 수집되어 다음 주차의 공식적인 마케팅 및 유통 전략으로 즉시 환원되었습니다. 즉, 기업이 비싼 광고비를 지출하는 대신 팬들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그 결과가 성공적인 차트 성과로 이어지는 구조가 확립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팬덤이 생산하는 실행력 데이터의 정교함과 속도입니다. 빈에서의 팬들은 단순히 스밍 인증 캡트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 특정 시간대별 스트리밍 점유율, 라디오 선곡 요청 횟수, 주요 검색 포털에서의 해시태그 확산 경로까지 추적하여 실시간으로 보고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드라마 방영 시간대와 특정 장면 노출 시점을 교차 분석함으로써 OST가 가장 강력한 침투력을 발휘하는 황금 시간대를 정확히 식별해냈습니다. 모스트 콘텐츠 측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음 주 콘텐츠의 공개 시간을 조절하고 팬들이 가장 많이 반응한 노래 구간에 맞춰 공식 하이라이트 클립을 재편집하는 등 민첩한 초단기 운영 전략을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모스트 콘텐츠의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 팬덤의 실행력 데이터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감정 응집의 총량을 수치로 보여주었다. 이는 단순한 바이럴 마케팅 수치가 아닙니다. 사랑은 늘 도망가의 경우 발매 후 72시간 동안의 반복 재생 횟수가 가장 높았던 팬층의 지리적 분포와 연령대 정보를 분석하여 다음 프로모션의 타겟을 기존 드라마 시청층을 넘어 서정적인 발라드를 선호하는 40대 이상 여성층으로 확장하는 데 결정적인 근거를 얻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다음 트랙의 키 조정, 브릿지 길이, 심지어 2차 콘텐츠 제작 방향성까지 결정하는 살아있는 RD 자료로 활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팬덤의 활동은 단순 유통을 넘어 공동 창작의 영역으로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수많은 팬들이 자발적으로 제작한 커버 및 리액션 영상이 수천만 뷰를 기록하며 드라마의 역주행을 유도하는 강력한 미디어가 된 것입니다. 제작사는 이 위즈씨 중 팬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거나 해석한 감정적 키워드를 역으로 분석하여 차기 OST 프로젝트의 주제 모티프와 감정선을 잡는 데 영감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는 팬들을 단순히 소비자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그들의 해석과 창작 활동이 제작의 피드백 루프를 완성하는 제작의 동반자로 인정하는 현대 미디어 비즈니스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를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기업의 통제된 메시지 대신 팬들의 자발적인 체감이 담긴 콘텐츠가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확산 동력으로 작용하는 노력 경제의 승리인 셈입니다. 빈에서의 성공은 최종 믹스에 이르는 과정의 미세한 전략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입증하며 제작 현장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보컬이 곡을 따르는 방식이 아니라 곡이 보컬에게 맞춰지는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이러한 기조 아래 프로듀싱 팀은 OST라는 장르의 본질을 배경음악이 아닌 감정의 잔상을 남기는 음향 서사로 정의했습니다. 첫째, 보컬 포먼트를 활용한 감정 유도. 특히 가장 감정이 고조되는 클라이맥스 직전에 모음이 길게 열리는 어를 배치하여 청자의 호흡이 멈추지 않고 길게 이어지도록 유도했다는 점은 소름 돋는 디테일입니다. 여기서 모음은 한국어 발음 구조상 가장 목이 열리면서도 발성 위치가 깊어지기 때문에 참고 있던 슬픔이나 고통을 내뱉는 듯한 서글픔의 정서를 담기에 가장 이상적입니다. 기존 히트곡들이 주로 시원한 해방감을 주는 아나, 이 모음을 후반부에 배치하여 카타르시스를 폭발시켰다면 빈에서의 프로듀싱은 어를 통해 관조적이면서도 내면에 깊이 침투하는 울감을 완성합니다. 이어 모음은 감정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도 청자가 듣기에 부담스럽지 않도록 전체 믹스에서 보컬의 존재감을 음악 대신 잔향으로 미세하게 조정하여 귀를 뚫고 들어오지 않고 대신 마음속에 은은하게 스며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둘째, 리듬 서스펜스와 브러시 드럼의 완벽한 조화. 사운드 디자인의 미세 전략은 드라마의 장면 전환 템포와 맞물리도록 브릿지의 리듬 서스펜스를 조정하는 데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드라마 편집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템포를 미세하게 늦추거나 늘리는 것처럼 곡의 브릿지 구간은 장중함 대신 잔여 감정을 남기기 위해 드럼의 질감을 브러쉬로 낮추고 스트링 레이어를 얇게 쌓아 올린 디자인과 궤를 같이 합니다. 브러쉬 드럼은 일반 스네어 힛이 주는 단절된 충격 대신 사각거리는 연속적인 마찰음을 제공하며 이는 노래가 멈추지 않고 청취자의 의식 속으로 계속 흘러가도록 돕습니다. 마치 주인공의 발걸음 소리나 빗소리처럼 청자의 일상 소음과 융화되어 배경이지만 중심이 되는 독특한 몰입감을 창조합니다. 셋째, 오디오 심리학적 음악적 기억 장치. 이러한 치밀한 설계는 노래를 듣는 순간의 감동을 극대화하는 것을 넘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드라마의 특정 장면이 자연스럽게 플래시백 되도록 하는 음악적 기억 장치를 심은 것과 같습니다. 음향 심리학 전문가들은 특정 주파수 대역이나 음색 패턴이 장기 기억과 강하게 연관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는데 빈에서의 노래는 중저음역대의 보컬과 따뜻한 질감의 스트링 편곡이 반복되면서 정서적 안정감과 회상을 유도하는 패턴을 반복적으로 주입합니다. 이 기술은 텍스트를 음악으로 번역하는 탁월한 능력의 결과물이며 노래가 끝난 뒤에도 TV 화면의 잔광과 이어폰으로 다시 시작되는 첫 호흡처럼
음악을 시청자의 개인적인 순간에 깊숙이 이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다른 OST 제작자들이 앞으로 간과할 수 없는 장면을 다시 살게 만드는 음악 제작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성공의 파급력은 유진 오모스트 콘텐츠 대표가 던진 선언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1년 뒤엔 빈에서가 한류 드라마 음악을 세계로 이끈다는 그의 자신감은 단순히 국내 차트 성공을 넘어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겨냥하고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지금까지 한류의 음악적 천병은 BTS나 블랙핑크와 같은 K-팝 아이돌 그룹이었으며 OST는 그 성공의 부산물이거나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유 대표의 발언은 빈에서의 서사형 보컬이 가진 국내 대중성과 감정 전달의 보편성을 무기로 K-드라마의 글로벌 인기를 등에 업고 OST 자체를 독립적인 한류 음악 콘텐츠로 수출하겠다는 야심찬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글로벌 팬덤이 진이 OST에서 서정적인 발라드와 이중 효용을 경험했다면 빈에서의 음악은 K-드라마를 시청하는 전 세계 시청자에게 내 이야기 같다는 체감을 선사하며 언어 장벽을 넘어선 감정적 연결고리를 구축할 잠재력을 가졌습니다. 이 충격적인 선언은 OST는 아이돌이 불러야 글로벌에서 통한다는 기존의 공식을 깨고 작품의 감정 밀도를 높이면서도 독립 트랙으로 녹론하는 노래라는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제시하며 향후 1년 내에 K-드라마와 음악 산업의 제형들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빈에서의 다음 행보는 단순한 차트 성과 이상의 한류 콘텐츠의 새로운 글로벌 확산 모델을 보여줄 것입니다.